안녕하십니까. 완독이 힘들 때 듣는 독서 소리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풍성하고 치밀하게 기록된 작가의 삶을 통해서 역동의 역사를 마주하게 되는 박완서의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입니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의 2부작인 이 책에는 오빠의 상실이 적나라하게 그려집니다. 할아버지와 아빠라는 구시대의 가치가 이미 상실된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새 시대를 상징하는 오빠의 붕괴는 주인공이 오직 홀로 혼란과 폭압의 시대를 인고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지금 바로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꿈꿨네. 다시는 꿈꾸지 않기를. 안방에선 올케가 오빠 다리의 총구멍에 심을 갈아 끼우고 있었다. 종아리는 바싹 말랐는데 총구멍은 생생하고도 깊었다. 심으로 박은 1cm 넓이의 가재는 그 안에서 서리서리 끝도 없이 풀려나왔고 새 것을 집어넣을 때도 구역구역 한없이 들어가는 것 같았다. 지켜보는 동안에 숨막히는 고통 때문에 더욱 그러했을 것이다. 저 구멍이 차라리 심장을 관통했더라면 하는 생각을 안 하기가 그렇게 힘들었다. 그 생각은 뜨겁고도 오싹했다. 밖에서 뭘 보았느냐고 오빠가 물었다. 아무것도 아무도 못 보았다고 대답했다. 우리 식구만 남았어. 인기척이라고는 없어. 서울을 싹 비워줬는데도 인민군이 들어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럴 리가. 당신이 나가봐. 찐득한 연고에 불구죽죽 피가 묻어난 심을 신문지 쪽에 말아가지고 올케가 밖으로 나갔다. 오빠의 조바심 때문에 올케를 기다리는 동안이 마냥 길게 느껴졌다. 그렇게 기다리게 해놓고는 올케는 엉뚱한 소리를 했다. 바로 집 앞에 우물이 있어요. 물이 충충해요. 사람을 못 봤냐니까. 인민군이나 국군이라도 말야. 올케는 고개를 저었다. 오빠의 성화 때문에 엄마까지 셋이서 번갈아 가며 바깥 세상의 동정을 살피러 드나들었지만 살아 움직이는 거라곤 개미새끼 한 마리 눈에 띄지 않았다. 오빠의 조바심은 점점 더 심해졌다. 밥도 못 짓게 하고 새 여자를 밖으로 내몰지 못해 했다. 기태빼기에 무슨 기가 꽂혔는지도 안 보여. 눈깔이 멀었냐? 오빠가 말을 더듬기 시작했다. 속에서 끌어당기는 것처럼 허한 소리였지만 나에겐 아우성 소리처럼 들렸다. 오빠가 무엇을 그렇게 애타게 궁금해하는지 드디어 명백해졌다. 오빠는 이수도 서울에 우리 식구 말고 다른 사람이 있나 없나를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 치하에 있나가 알고 싶은 거였다. 우리가 지금 이고 있는 하늘이 대한민국의 하늘인지 인민공화국의 하늘인지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다시금 격금 내기로 내쫓겼다. 기태빼기가 솟아있는 건물은 형무소 말고도 몇 군데 더 있었지만 아무것도 나부끼고 있지 않았다. 국군은 시민을 죄다 피난시키고 나서 후퇴했으니 서울을 비워준 셈이건만 인민군은 어디서 뭘 하는지 아직도 입성을 한 것 같지가 않았다. 그럼 지금 서울은 진공 상태인가? 이데올로기의 진공 상태. 좌익에도 못 붙고
우익에도 못 붙고 좌익한테도 밉보이고 우익한테도 밉보이고 순전히 그 틈바구니에서 허우적대다 이 지경이 된 오빠에게 이데올로기의 억압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야말로 황홀경이야 마땅하지 않을까. 그러나 오빠는 그 황홀경을 빨갱이로 몰리는 것보다 더 무서워하고 있었다. 사색이 되어 자불한석, 시시각각 언어 능력조차 퇴화해 가고 있는 오빠를 지켜보면서 황홀경이란 환각처럼 미처 잡을 새도 없이 스쳐 지나가야 하거늘 하루씩은 너무 길다고 생각했다. 오빠는 나아지고 있는 건지 더 나빠지고 있는 건지 우리로서는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었다. 총구멍엔 언제쯤 새살이 나오려는지 그 안에 꾸역꾸역 들어가는 심의 양은 줄줄을 몰랐고 밤이면 수면제를 먹어야만 잠이 들었다. 실은 수면제도 아니었다. 오빠는 왠지 진통제를 수면제라고 말했고 우리도 덩달아 그게 수면제라고 생각하고 싶어 했다. 낮에 한 번도 고통을 호소한 적이 없는 오빠인데도 그 약을 먹어야만 잠을 잘 수 있었다. 잠든 오빠의 모습은 흡사 백지장 같았다. 핏기라고는 없는 오빠의 까부라지고 창백한 모습은 가슴에 귀를 대보고 싶을 충동을 일으킬 정도로 산 사람 같지가 않았다. 엄마는 더 했을 것이다. 엄마가 밤에도 몇 번씩 이불을 덮어주는 척하면서 오빠의 숨결을 지키고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우리 식구는 다 한 방에서 잤다. 군부를 따로 떼기도 번거로웠지만 무슨 일을 당해도 같이 당해야 한다는 결속감 때문이기도 했다. 오빠가 맨 아랫목, 다음에 엄마, 다음엔 어린 것들을 양쪽에 눕힌 올케, 그리고 맨 윗목에서 내가 잤다. 윗목에 불만이 있는 건 아니었다. 석탄을 실컷 뗀 안방은 고루 잘 더워서 되레 답답할 지경이었다. 더 숨이 막히는 것은 우리 식구의 끈끈한 결속력이었다. 나는 몰래 모반을 꿈꾸었지만 돌파구는 없었다. 엄마하고 오빠하고 가장 죽이 잘 맞을 때는 오빠가 앞날의 계획을 말할 때였다. 오빠는 날로 말이 많아졌다. 세상이 좋아지면 이렇게 늘 같은 말로 운을 떼었다. 좋아진 세상이란 다시 국군이 서울을 수복시키고 난 후의 세상이라는 것은 말할 것 없었다. 그때는 피난 갔다 온 척 해야지 절대로 남아 있었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이미 학습이 끝난 뒤였다. 학습이 끝났기 때문에 오빠는 이미 그 고비를 넘기고 다음 단계로 가 있었다. 그 다음엔 딴 사람이 되어 사는가 싶게 살아보겠노라는 소리를 오빠는 지치지도 않고 반복했다. 세상이야 어떻게 돌아가든 남이야 어떻게 살든 내 알 바 아니게 내 식구만 생각만 하겠노라고 했다.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돈을 벌어서 내 식구 호강시키며 살겠노라고 미리 뻐기는 오빠를 직시한다는 것은 차마 못할 노릇이었다. 쉽게 말해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살겠다는 건데 딴 사람도 아닌 우리 오빠의 입에서 어떻게 저런 소리가 나올 수 있을까? 차라리 귀를 막고 싶은 심정이었다. 어쩌면
배신감이었을지도 모른다. 오빠는 나에게 천성의 생각하는 갈대였다. 그런 그가 지금 살찐 돼지가 되려고 열심히 자신과 식구들을 훈련시키고 있었다. 말이 많아지면서 표정도 과묵했던 때의 준수한 모습은 간데없이 소심하고 비루해지고 있었다. 오빠가 넘어온 이데올로기의 전선은 나로서는 처음부터 상상을 초월한 것이긴 했지만 이런 오빠를 보고 있으면 그 선의 잔인하고 음흉한 파괴력에 몸서리가 쳐지곤 했다. 오빠 같은 한낱 나약한 이상주의자가 함부로 넘나들 수 있는 선이 아니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오빠가 얼굴을 잃고 돌아왔다고 해도 지금의 오빠보다는 유사성을 발견하기가 쉬울 것 같았다. 허구한 날 오빠는 다시 꿈꾸지 않기를 꿈꾸고 엄마는 오냐 오냐 맞장구를 쳐대며 즐거워했지만 엄마의 태도도 30살 먹은 아들의 포부를 듣는 태도라기보다는 3살 먹은 어린애의 재롱을 보는 태도에 가까웠다. 끝나기 전에 미리 외면하고 싶은 유치한 무용이었다. 구역질이 날 것 같았다. 은유나 상징이 전혀 없이 의도만이 하도 뻔뻔스럽게 노출되어 있어 마치 공산주의가 벌거벗고 서 있는 걸 바라보는 기분이었다. 벌거벗은 자가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는 구경꾼이라도 시선을 돌려야 하지 어쩌겠는가. 무용 순서를 끝으로 우리는 다시 밖으로 나와 줄봉사 노릇을 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올케한테 미안했지만 말로 나타내진 않았다. 뭐라고 말할 수 없이 비참했다. 거의 자정을 바라보는 시간이었고 온몸이 남루처럼 지쳐 있었으나 잠이 올 것 같지는 않았다. 나는 이불 속에서 외롭게 절망과 분노로 치를 떨었다. 이놈의 나라가 정녕 무서웠다. 그들이 치가 떨리게 무서운 것은 강력한 독재 때문도 막강한 인민군대 때문도 아니었다.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고 천연덕스럽게 시치미를 뗄 수 있느냐 말이다. 인간은 먹어야 산다는 망고의 진리에 대해 시민들이 당면한 굶주림의 공포 앞에 양식 대신 예술을 들이대며 즐기기를 강요하는 그들이 어찌 무섭지 않으랴. 차라리 독을 들이댔던들 그보다는 덜 무서울 것 같았다. 그건 적어도 인간임을 인정한 연후의 최악의 대접이었으니까. 사리도 인간끼리의 소통이다. 이건 소통이 불가능한 세상이었다. 어쩌자고 우리 식구는 이런 끔찍한 세상에 꼼짝 못하고 묶여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을까. 생생하고 처절한 역사의 아픔 속에서 자라나는 주인공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이 책이 가진 엄청난 힘은 아마도 체험적인 진실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간이기를 저버릴 수밖에 없는 시간 속에서 끝내 지켜내는 환대를 보면서 저처럼 많은 위안을 받은 시간이셨길 바랍니다. 책에 대한 의견은 코멘트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독서 소리를 움직입니다. 다음에는 더 깊고 넓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